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024-2025 시즌을 준비하며 토트넘 허스퍼의 공격진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줘도 넣지 못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패스가 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한국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무려 10명의 선수를 방출하고 5명을 영입해 효율적으로 선수단을 구축하겠다. 이 계획 안에 주전급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의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의 독점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영입 대상은 어떤 선수인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되면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팀 내 잉여 자원을 대거 정리하면서 알짜배기 선수들로 내보낸 선수도 많지만 데려온 선수는 적더라도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를 좁히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 즉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출 선수들을 새로 뽑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국의 게임 업체죠. 넥슨에서 운영하고 있는 FC 온라인 유튜브 채널이 최근에 이제 유럽 현지를 방문해서 세계적인 축구 명장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 허스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인터뷰를 나눈 영상이 최근에 소개가 됐습니다. 명장 로드에 출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 그리고 윙포워드로 모두 뛰고 있는데 감독 본인은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가장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3명의 손흥민이 필요합니다. 2명의 윙, 1명의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측면 공격수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저희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돌파하고 크로스 올리고 패스 찔러주고 또 그 패스를 직접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능력에 있어서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큼의 축구 지능과 판단력과 결정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손흥민 선수만이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0-10을 달성을 했는데 이 10-10이라는 게 득점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더 뛰어난 동료들, 손흥민 선수급의 동료들이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20골 이상 넣고 또 10개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만까지 가능했던 시즌이었다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아마도 경기를 지켜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어느 자리에 가도 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꿈의 스쿼드라고 하면서 최전방 왼쪽 오른쪽에 각기 다른 능력, 말씀드린 대로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 오른쪽에서는 직접 정발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사실 양발잡이다 보니까 왼발 크로스나 컵백이 가능하고 또 돌파에 들어올 수 있고 가운데로 접어 들어오면서 가마차기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영리한 축구 선수,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둬도 잘한다는 얘기죠. 측면에서 물론 오래 뛰기도 했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기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모든 위치에서 다 잘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앙이 낫다. 그의 마무리 능력과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윙포워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전방에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한쪽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갈 수 있고 플레이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점 내지는 밑으로 내려와서 공미 역할까지 할 수 있잖아요. 중앙 공격수로 쓰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더 많은 능력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리한 선수가 있으면 여러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한쪽 측면에 가서도 잘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뒀던 것은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만 잘한다거나 또 측면 공격수의 플레이가 너무 미진한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어도 측면에서 공을 잘 못 넘겨주니까 경기 전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뒀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의 대응이라든지 상대팀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팀을 상대로 원하는 대로 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두 포지션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시즌 역시 중앙과 측면에서 둘 다 뛰게 하는 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다음 시즌에는 다른 공격 파트너와 함께 뛰면서 또 동료들의 컨디션이나 말씀드린 상대팀의 대응 전략이나 여러 요인들,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트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커트 오프사이드에 독점으로 제공한 토트넘 이적 관련 소식이 공개가 됐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구단의 이제 기반에 대해 취약점이라든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이 얘기들은 팀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단과의 관계가 없으나 구단의 내부적인 개편은 사고방식의 변화, 위닝 멘탈리티, 승리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선수단의 대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8명에서 9명 내지는 심지어 10명의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고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대 복귀 이후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제드 스펜스까지도 매각 대상에 올라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레길론이나 조 로드는 이미 팀 내에서 조금만 판단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에도 정리 대상으로 됐었고, 올 시즌에 좌우 풀백 내지는 센터백까지도 커버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AC 밀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알려진 다른 보도와는 달리 바이에른 뮌헨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도 바꿨기 때문에 클럽을 떠날 것이 예상되고, 스페인 윙포워드인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다른 팀으로의 임대를 거절하고 남아서 도전을 택했었는데 결국 토트넘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갖게 되면서 올 여름에 완전히 팀을 떠날 거라고 하고요. 부상으로 거의 2023-2024 시즌에 뛰지 못했던 라이언 세세뇽도 계약 해지와 함께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것이고, 반년 임대 계약을 맺었던 티모 베르너는 한창 좋을 때는 완전 영입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지만 시즌 막판 부상을 입기도 했고, 또 역시 문제로 지적됐던 결정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 영입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과정 속에 2023-2024 시즌에 등록되어 있던 선수 내지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 10명이 떠나고 4-5명 정도의 좋은 영입으로 대체한다. 우선 이미 지난 1월에 영입을 확정한 스웨덴 유망주인 루카스 베리발, 공격형 미드필드인데요. 이 선수는 토트넘의 1군 팀에 이제 합류를 한다. 우도계 사례처럼 계약을 먼저 하고 다음 시즌에 합류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베리발 같은 경우는 또 임대를 가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동되면서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전면적인 선수단 개편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꽤 많았던 팀이기도 한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부상 빈도에 있어서 무려 6번째로 많았습니다. 맨유가 무려 45회의 선수 부상이 발생했고, 첼시가 43회, 뉴캐슬이 41회였죠. 이 팀들이 전력상으로는 뛰어나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상 이슈였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얻었던 데체르비 감독의 브라이튼 역시 올 시즌에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1회의 부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물론 에스턴 빌라는 39회의 부상이 발생하면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 토트넘도 37번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고전을 했고, 그런 부상 고전들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결국 놓치게 되는 요인이 됐고, 또 토트넘의 타격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다른 팀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주전 선수들 중에 실력이 없는 선수들은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뛸 수 있는 선수들로 대체한다는 것이 10명 아웃 5명 영입의 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영입 리스트에 등장한 공격수가 본머스에서 올 시즌 득점왕 경쟁까지 했던 도미닉 솔랑키 선수인데요. 시즌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솔랑키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아이반 톤이라든지 혹은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든지 다른 공격수들도 토트넘과 많이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라디오 매체죠. 토크스포츠의 알렉스 크룩 기자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보도했다는 것, 어느 정도 충분한 근거와 취재가 된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 토트넘은 본머스 공격수인 도미닉 솔랑키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구단 중에 하나다. 여러 팀들과 경쟁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3-2024 시즌에 19골을 리그에서 기록했던 솔랑키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결정력을 대신해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만약 솔랑키가 토트넘의 전방에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을 때도 더 많은 도움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스위칭 해가면서 솔랑키가 또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공을 빼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있고, 또 본머스의 구단주인 빌 폴리 역시 올 여름에 솔랑키가 이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표명을 하면서 적정한 제안만 온다면 보낼 수 있다. 납볼 세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 같은데, 다만 여러 팀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거액의 이적료가 필요하다. 이 상황이 전해졌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선 히샬리송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구단 측에 밝혔다고 하고요. 히샬리송을 매각한 그 자금으로 솔랑키를 영입할 것이다. 솔랑키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 시점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랑키 선수의 현재 이적 시장 가치는 3,500만 유로로 되어 있지만 이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의 이적 시장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힌 것이고 게다가 이 선수가 잉글랜드 홈그로운이 적용될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도 승선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의 가치가 아마 들지 않을까. 한 7천만 유로,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186cm의 장신에 힘과 높이를 갖추고 있어서 토트넘에 딱 필요한 정통 9번 공격수예요. 히차리송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이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지 못했는데 솔랑키는 그런 점에서도 강점인데다가 활동력도 좋고 몸싸움도 좋고 결정력도 히차리송보다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온다면 분명히 공격 라인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도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예요. 첼시 유스 출신으로 첼시 1군 팀에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리버풀로 이적했을 때도 결국에는 잠재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본머스 이적 이후 주전으로 꾸준히 뛰면서 특히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무대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로 팀을 승격시키고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잉글랜드 16세 이하 대표부터 17세, 18세, 19세에 20세 대표까지 거쳐서 성인 대표팀에도 한 차례 승선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바로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로 참여해서 잉글랜드의 우승을 이끌고 골든볼까지 수상했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첼시에서는 공식 경기는 한 차례밖에 1군 팀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비테세로 임대됐을 때는 네덜란드 리그 25경기에서 7득점 1도움으로 어린 나이일 때, 겨우 10대의 나이일 때 잠재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리버풀로 이적을 했을 때는 2017-18 시즌에 무려 21경기에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이긴 했어도 1득점 1도움에 그쳤고 결국 2군 팀을 전전하다가 2018-2019 시즌 도중에 본머스로 이적을 했거든요. 본머스에서 프리미어리그 10경기를 뛰면서 첫 시즌에는 1도움밖에 올리지 못했고 이듬해에는 32경기를 주전으로 뛰면서도 3득점 1도움에 그치면서 이 선수 거품이었나?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건가? 이런 우려가 들었지만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내려가서는 40경기의 주전으로 뛰면서 15득점 11도움으로 10-10을 달성했고 2021-2022 시즌에는 무려 46경기를 모두 뛰면서 29득점 7도움으로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승격 첫 시즌인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33경기 6득점 7도움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이어 바로 최근에 끝난 2023-202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전 경기를 출전하면서 19득점 3도움,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한 골씩 기록하면서 시즌 전체 21골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것이죠. 게다가 이 선수의 전반기 경기, 노팅엄과의 경기에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장면들을 보시면 측면에서 멀리 올라온 얼리 크로스를 정확한 위치 선정과 오프사이드를 깨는 움직임과 강력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이제 동점골을 넣고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경기였는데 58분 같은 경우에는 빌링의 헤더 패스가 뒤로 빠져나올 때 좋은 위치 선정 또 한 번 영리하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면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마무리했거든요. 히샬리석의 단점 중에 하나인 오프사이드에 잘 걸린다는 문제까지도 이 선수는 잘 깨고 있고 또 결정력이 좋다. 문제에서 침착하다. 노팅엄전 3대2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후반 추가 시간의 득점 같은 경우도 먼 거리의 헤더 슈팅이 정확하게 구석으로 날아갔는데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랑키가 전문 스트라이커 자원이라면 측면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노팅엄 포레스트의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토크 스포츠보다도 더 공신력이 높은 영국 정론지 가디언에서 또한 토트넘의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는 데이비드 하이트너 기자의 보도인데요. 토트넘이 공격진의 다양화를 위해 노팅엄의 칼럼 허드슨 오도이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최신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사실 지난해 여름에도 허드슨 오도이와 연결이 됐었다고 해요. 다만 그때 첼시 소속이던 허드슨 오도이에 대해서 첼시가 토트넘 측에 허드슨 오도이를 영입하는 게 어떠냐 역제안을 했는데 그때 토트넘은 허드슨 오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노팅엄에서 한참 이제 주가를 높이고 있던 브레넌 존슨을 4,7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거든요. 그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존슨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첼시에서 입지를 완전히 잃었던 허드슨 오도이를 겨우 300만 파운드의 헐값에 영입을 했는데 올 시즌의 활약은 브레넌 존슨도 10개의 도움을 올리긴 했지만 임팩트나 결정력이나 여러 면에서 허드슨 오도이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 오도이가 첼시 유스팀에서 굉장한 기대를 받다가 큰 부상 이후 주춤했고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기복을 보이다가 노팅엄에서 이제 올 시즌에 주전으로 뛰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8골을 기록하면서 노팅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면서 특히 시즌 후반기에 아주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싼 값에 영입을 했고 재정적인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팔 수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특히 공격 라인의 부상이 많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 구축을 원하는 가운데 이 허드슨 오도이를 영입하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을 바로 가디언에서 소개를 한 것이죠. 게다가 유로파리그 참가로 인해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측면 공격 자원의 추가가 필요하다. 손흥민, 존슨, 데안 쿠루세스키와 티모 베르너가 현재까지 공격진을 구성해 왔지만 히살리송이 측면에서 뛰어야 할 정도로 측면 공격수들의 밀도와 꾸준함이 부족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솔직히 쿠루세스키의 속도 문제, 존슨의 결정력 문제, 게다가 이제 베르너도 결국에는 완전 영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허드슨 오도이도 아직 2000년생으로 만 23세의 어린 선수,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런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 어린 시점에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 뽑혔을 정도로, 솔랑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16세부터 17세, 18세, 19세, 21세 팀까지 두루 거쳤던 엘리트, 어렸을 때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과의 계약도 2026년까지로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현 시점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1,500만 유로에 불과하지만 2023, 2024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 이 가격 역시 2배 이상은 오를 것이다. 게다가 역시 홈그로운이 적용되는 잉글랜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4천만 유로 내지 4천만 파운드까지 줘야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드슨 오도이 역시 첼시 유스 출신인데요. 즉 이런 점에서도 솔랑키와 함께 영입이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말씀드린 큰 부상이 있기 전에는 첼시 1군팀에서 일찌감치 출전 기회를 꾸준히 받았었어요. 특히 2019-2020 시즌에는 22경기나 뛰면서 1득점 5도움을 기록해서 슈퍼 조커로도 활약을 했었고, 2020-2021 시즌에도 리그 23경기에서 2득점 3도움, 챔피언스 리그도 7경기에서 2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2022 시즌에 조금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2022-2023 시즌 후반기에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으로 임대가 됐었는데, 이때도 챔피언스리그에선 득점을 했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1도움에 그치는 조금 아쉬운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에 첼시와 계약을 마치고 2023-2024 시즌에 노팅엄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노팅엄에서 프리미어리그 29경기를 뛰면서 8득점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린 허드슨 오도이인데요. 이젠 부상 이슈까지 완전히 털어내면서 내구성까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공격하지는 하지만 공격 미드필드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창의성도 갖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정발 윙어의 플레이도 가능한 오른발잡이 선수이고, 또 수비 가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첼시에서는 3백 전술을 쓸 때 오른쪽 윙백으로도 썼거든요. 이런 성향이라면 포로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오른쪽 윙백 역할까지 소화하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뛴다고 하더라도 오도이가 오른쪽 공격수 내지 오른쪽 윙백으로도 뛰면서 인버티드 풀백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써야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라면 허드슨 오도이가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시즌 후반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 같은 골을 2골이나 넣었어요. 셰필드전 27분에 다닐루의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에리어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연결해서 1대1 동점골을 넣었었고, 또 이 경기 후반전 65분에는 모건 깁스화이트가 뿌려준 패스를 왼쪽에서 받아서 역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수비 제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며 3대1의 쐐기골을 넣었었거든요. 이런 패턴 플레이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뛸 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솔랑키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솔랑키가 시즌 전 경기를 다 뛸 수는 없고 부상의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측면과 전방 또 쓴다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인데,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오도이가 왼쪽 이렇게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좋은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데일리 미러에서도 라이언 테일러 기자는 직접 취재하는 정보를 통해 이적설을 소개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는 기자거든요. 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내보내면서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한 토트넘이 아탈란타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또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 브라질 대표팀에 추가 발탁된 미드필더 에데르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파비오 파라티치가 오래전부터 추천해왔고 꾸준히 지켜봐 왔으며 스카우트진을 보냈었던 에데르송의 영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데르송에 대해서는 뉴캐슬도 노리고 있고 또 맨유 역시 노리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로메로 역시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또 많은 세리에 선수들을 유리하게 협상해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에데르송의 영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도 1999년생으로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로서 브라질의 명문팀인 크루제이르 코린치안스를 거쳐서 살레르니타나라는
아탈란타는 이탈리아의 하위권 팀에 떠난 이후 여기서 검증을 마치면서 아탈란타로 이적을 한 케이스거든요. 즉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다. 183cm의 키로 공미, 중미, 수미가 모두 가능한데 수미가 가능할 정도의 날카로운 태클 능력이 있고 또 공미가 가능할 정도의 패스 능력과 슈팅 능력을 갖고 있고 부지런하게 중원 전체를 쓸고 다닐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수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호이비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입 대상으로는 일전에 저희가 소개드린 바가 있는 기브미 스포츠의 단독 보도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했던 덴마크 대표 선수인 맷 오라일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에데르송을 제외하면 솔랑키, 허드슨 오도이, 오라일리까지도 잉글랜드의 홈그로운 선수다. 오라일리 역시 사실은 잉글랜드, 덴마크 이중 국적인데 잉글랜드 대표로 뛰기 어렵다 보니까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로 뛰다가 덴마크 성인 대표를 선택한 케이스이고 이 선수도 23살의 어린 나이거든요. 무려 2013-2014 시즌에 셀틱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18득점 18개 도움을 공식 경기에서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의 담당 기자로 유명한 리알 토마스가 주목하는 메시지를 올렸었고 또 덴마크 매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팀 중 2개 팀이 맷 오라일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그 오라일리를 원한다는 정보들이 좀 더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같은 경우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맷 오라일리를 노리는데 만약 맷 오라일리 영입에 실패한다면 토트넘의 호이비에를 데려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토트넘이 오라일리를 데려가면 아틀레티코가 호이비에를 데려갈 수 있는 연쇄적인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 토트넘의 공격의 질과 패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토트넘이 노리던 본머스 수비수 로이드 켈리 같은 경우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가게 되면서 이제 뉴캐슬로의 이적이 조금 유력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꾸준히 연결해왔던 니스의 프랑스 대표 수비수 장클레어 토디버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니스의 지역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수비 라인에 센터백 더블 스쿼드 구축을 추구하는 토트넘이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에 이어 토디보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선수 중에서는 로셀소가 토트넘에 오기 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레알 베티스와 협의하고 있고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최근 토트넘과 베티스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스페인의 엘 펠로타소라는 매체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이적료 문제 때문에 스페인 팀들이 워낙에 자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거래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된 선수들이 모두 오게 된다면 솔랑키가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뛰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오도이 또는 존슨, 솔로몬, 쿨루세스키 등이 경쟁하는 체제가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더블 스쿼드 구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존슨, 솔로몬이 남고 쿨루세스키가 매각되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모두 남고 열린 경쟁을 하게 될지 쿨루세스키가 전천후 백업 역할을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서 쿨루세스키는 메디슨의 백업도 가능하거든요. 베리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쳤을 때 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방출 대상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히샬리송, 힐, 로셀소, 세세뇽, 로얄 스펜스, 호이비에르의 베르너와의 계약을 마치는 것이고 주황색으로 표기한 벨리스, 쿨루세스키, 비수마 등은 떠날 가능성이 좀 예상되는 선수들입니다.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오른쪽에 로얄과 스펜스가 다 나갈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의 백업 역할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라일리가 원볼란치 자리를 맡는데 에데르송이 올 수 있다면 오라일리가 아니라 에데르송만 영입이 될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첼시의 갤러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추적해 오고 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오라일리, 갤러거, 에데르송 이 세 명의 미드필더를 다 사기 어렵다 보니까 갤러거와 더불어 한 명, 오라일리와 에데르송 중에 한 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새로운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단을 구축하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좋은 동료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이적 시장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